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년째 올해로 이제 개인회생 파산을 주 업무 분야로 해서 법무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엄청 많은 분들을 직접 상담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일을 처리해드리면서 면책 결정을 받아들였고 참 보람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오시는 경우에 가장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늘 그 상담 시간이 좀 길어지고 개인회생 파산 상담을 하면서도 좀 심리 상담 비슷하게 상담을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경우에 이제 도박을 하고 오신 경우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 투자를 하셨다가 손실을 크게 보시고 찾아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뭐 젊은 분들이 도박을 잠깐 도박에 빠졌다가 크게 채무를 지고 고민하다가 찾아오시는 경우에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정이 뭐 이미 파탄 상태에 이르신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 괴로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이런 때는 정말로 개인회생 파산 업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분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가지실 수 있도록 좀 희망적인 말씀들도 많이 드리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제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적용하고 계신지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파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규정의 변화가 좀 있긴 했습니다. 구파산법에서는 그 과태파산죄로 이 도박이라든가 낭비, 기타 사행성 행위가 과태파산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조항을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바뀐 채무자 회생비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파산죄 규정은 삭제가 돼서 형사처벌 규정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다한이라는 그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도박이라든가 낭비 이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해당이 되지 않고 그게 과다한 경우에만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 구파산법보다는 면책 불허가의 범위를 많이 좁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뭐 이런 판례가 있었죠. 그 고급 음식점이라든가 유흥주점에서 식대 내지 주대로 2,500만 원 이상 이렇게 결제를 하시고 사용하신 분 면책 불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산 신청일 직전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유흥주점에서 수요에 걸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던 경우에 면책 불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고, 이렇게 누가 봐도 이제 과다한 낭비처럼 보이는 경우에 면책 불허가를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관련해서도 면책 불허가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탕진하고 추가로 금융기관 대출까지 많이 받아서 주식으로 또 탕진을 하셨다고 하면 면책 불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 소액으로 조금씩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만 거의 주식이 생활이 되다시피 단타로 이렇게 계속 주식에 빠져 계시면 이것은 파산으로는 면책을 받으시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개인 파산과 비교해서 개인 회생을 보면 개인 회생에는 그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과다한 낭비라든가 도박 이걸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으로는 면책받는 게 불가능한 분이라고 해도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서는 충분히 면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흔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셨다가 실패를 하신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투자하셨다가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젊은 분들은 20, 30대 젊은 분들은 특히 미혼이신 분들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시다가 뭐 스포츠 토토가 대표적이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서는 뭐 면책까지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실제 법원에서 나오는 그 사례들도 보여드렸지만 물론 변제금은 정상적인 경우보다 많이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내가 불가능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법원에서도. 기간이 남들은 3년이지만 이 도박하신 분들이 변제기간이 5년까지 길어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생활계비를 다른 분보다 조금 1, 20만 원 줄여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개시결정을 해주시고 인가결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고민 끝에 어렵게 결심하고 오시거든요. 개인회생은 가능하시니까 어쨌든 내가 실수해서 생긴 상황이니까 본인이 이겨내시고 해결을 하시려는 결심을 하셨다고 하면 가능하시니까 개인회생 정찰을 통해서 3년, 5년 동안 내가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같이 상담을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도박이라는 부분이 혼자서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내가 생긴 빚을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과 동시에 본인께서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던가 이렇게 전문 치료기관에 상담을 신청하시고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가시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주변에서 본인이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치료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또한 너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도박으로 채무가 발생하셨거나 이런 경우에 보전공고 사항에서 도박 치료 전문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시고 그 상담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보전 공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그런 전문 기관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도박, 과다한 낭비, 개인 파산이라든가 개인 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 파산을 통해서는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이 어렵지만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서는 충분히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받고 면책까지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